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한 국호 개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왜냐면요, 우리가 정통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분명히 대한민국 국호는 정통성도 역사성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역사에서 국자를 쓴 나라는 사만시대에 78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국어는 썼지만은 정통 국가에는 78국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78국을 통틀어서 한이죠. 그리고 그걸 나눠서 사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선, 고구리, 이게 국자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자를 넣어서 국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유구한 역사가 있다는 나라에서, 전해진다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통성과 전통성은 다릅니다. 정통성은 나무로 얘기한다면 제일 가운데 있는, 처음에 그 나무가 심어지면서 떡잎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줄기차게 올라가는 제일 가운데 있는 심이, 그게 바로 정통성이고, 그 위에 격가지로 나가는 건 그 전통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전나무도 잘라가지고 심어보면, 잘라가지고 심은 거는 이 정통성이 잘 안 돼요. 씨를 가지고 심은 것은 제대로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정통과 전통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국호를 제정할 때 음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구리, 고구리, 고리 이렇게 그 음을 따서 한자를 바꿔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라는 국호를 썼는데, 그거는 구리 이후에 처음으로 예절을 아는 나라, 그리고 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뜻으로 조선을 쓴 걸로 저는 보았습니다. 여하튼 국호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요, 서해 장군의 거란과의 그 회담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여러 책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힘이 강해서 요 나라가 물러간 것도 아니고, 또 땅을 줘서 물러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명분이 아닙니다. 왜 거란이 물러갔을까요? 그건 바로 답이 있습니다. 뭐냐? 소선이 서해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는 옛 신라 땅에서 근거하였고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나라 요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구려 땅은 다 내 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해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는 고구려의 정통성을 이어왔기 때문에 국호를 고리라고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는 고구려 땅을 다 차지했는데, 지금 이 거란이나 선비나 다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고구려 가한 지역 사람들이에요. 지금 거란이나 고리나 고구려 전부 다 가한 지역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전쟁 이후에 북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괴뢰고 나쁜 놈이고. 근데 이제 점점 지금은 남북은 같은 조선의 후예고 어쩌고 저쩌고 동족이고. 아니에요. 이 조선 이북에는 한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남쪽에는 조선민족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한민족이라 하니까. 우리가 남북회담을 하는데요, 얼마나 한심한 얘기를 하냐면요, 북한과 대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남조선과 대화를 한다 이거예요. 지구상에 남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령끼리 대화합니다. 지금 이게 분명한, 왜? 상대를 인정 안 하는데 뭐 귀신이 귀신 신나라 까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분단국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사과가 하나일 때 쪼개서 반쪽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배를 하나인데 쪼개가지고 반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하나 있을 때가 두 개로 나눠지면 그게 남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북조선은 건국하고 분단되지 않았습니다. 건국하고 분단된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중화민국이 건국되고 분단됐습니다. 중화민국이 1912년 건국되고 몽고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몽고공화국이요. 그리고 중공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게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몽고공화국이 세 개로 나눠 분단국이 맞죠. 중화민국으로서는 분단국이 맞습니다. 베트남도 분단국입니다. 왜 분단국? 베트남 공화국을 건국하고 분단됐으니까 분단국입니다. 도이치공화국도 건국하고 분단됐으니까 분단국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유엔에 의해서 건국하고 분단됐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한반도 부속도서로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통일할 땅이 아니고 다문할 땅입니다. 다문이라는 말이 벌써 2000년 전에 쓴 말이 아닙니까? 용어가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다는 얘기죠. 지금 남북의 통합은 조선의 통합이라는 맞아요. 대한제국의 통합이라는 그 말을 쓴다면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구려 발해를 우리 역사라고 하면서 만주인을 여진족이라고 하고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면 이미 그 분류는 삼국시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거란과 고리는 분명히 고구려 후예임을 분명히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명분 싸움이에요. 정통성을 누가 가지냐. 그러니까 거란이 물러간 겁니다. 정통 명분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구리, 고구리, 고리로 이어지는 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왜냐 고구리는 구리를 회복한다 해서 복, 구토, 위, 다물이라 해서 다물이라는 명칭을 쓰는 이유가 구리 시대로 회복하겠다는 얘기거든. 신라는 구리의 백성인 묘민을 쓰고 백제는 그 구리의 첫인건 거발을 따서 거발성이라고 해서
그 굳이 리를 사용하는 이유가 누리새, 천년 만든 누리새라고 누리가 뭐냐면요.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서로 꼬리를 물고 다니는 쥐, 쥐가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가는 걸 니자가 그것 때문에 계속 이어간다는. 그래서 누리새와 마찬가지로 고구리 얘기하는 것도 전부 다 그 전통을 이어간다. 그런 얘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이걸 잃어버리냐면요. 지금 이 삼국사 46권에 있고 계원필경집에 있고 그리고 동국통감 이후는 전부 다 헌강왕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이절은 이 기록에서 5줄에서 요렇게만 인용을 했습니다. 5줄에서 요것만 보이는 눈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왜 이렇게 했냐? 삼한과 삼국이 된 걸 얘기했는데 이 삼국의 위치, 고구려백제 신라의 위치가 뭐라고 했냐? 남으로 5월, 고구려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제로를 당했다 그러니까 그럼 위치가 어디예요? 유엔제로 5월에 고구려백제 신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삼한도 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삼한을 한반도에 맞추고 고구려백제의 패망을 한반도에 맞추기 위해서 이 뒷얘기 고구려백제 신라의 위치가 나온 것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해상의 중국민족사에서 동의계라는 건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 이전에는 유엔제로 5월에 있는 게 맞다. 근데 한나라 이후에는 진 이후에는 만주나 일본 열도로 갔다 오는데 남대서가 아니면 삼국지 후한서 그러니까 진화 18사 동의전이 뭘 얘기하냐 남대에서 58권 지역에 있는 동의를 기록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리에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 만주와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낭낭에서 고구려 가한지가 되고 독립한 신라가 고려로 이어지는데 유엔제로 5월 지역에는 번조선, 예조선, 삼한이 되고 고구려백제 사로신라 가라 외가 돼가지고 신라와 일본으로 이렇게 양분됩니다. 이게 서기 900년까지. 근데 이걸 지금 이 역사를 당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밀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련이 이 기록을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조선 팔도산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우리 역사를 전하려고 했으면 삼국지하고 동의를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죠. 이게 조선 시대, 조선 초기에 고려 권지국사 이성계가 고려 왕위를 선탈해 가지고 나라 이름을 정해야 돼. 스스로 나라 이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야? 나라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조선과 환영이라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명나라한테서 선택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런데 명나라에서는 조선이라는 말을 국호를 줍니다. 그게 왜 주냐? 옛날에 기자가 교화하던 그런 그래서 예의전잠을 한 그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조선이라는 국가가 좋으니까 쓰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건 명분이라고 하는데 기자가 살던 지역의 유엔제노 5월의 역사를 묻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 조선이라고 국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조 때 보면 1월 1년 태조 1년 8월 11일 때 태조시를 보면 이거 당군부터 나와요. 이거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군 이전이 분명히 삼국사에 있고 동이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련이 당군으로 세워놓으니까 역사를 낮춰놓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당군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 때 국호를 또 대한이라고 쓰는데 이것도 역사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련은 분명히 이 5줄에서 이렇게만 봤다. 이게 그리고 동인연과 사만을 삼국지를 분명히 남자에서 권 58지역까지 고려 이전을 삼국의 누빈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파트로 만들게. 이련의 삼국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성유가 제왕우리로 얘기를 그걸 이 얘기를 노래로 막 불러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홍보가 잘 됩니까? 당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4부, 2부 막 해가지고 입으로 왕왕왕 걸어놓으니까 그래서 조선 건국하고부터는 신진 세력들은 신흥 세력들은 유구한 역사와 관계없이 그냥 지금 있는 거 뜯어 고치면 되는 겁니다. 역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와 같은 그 신진 세력들의 의식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고려 말이나 조선 말이나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한 이후나 똑같습니다. 유구한 역사에서 역사를 바르게 알아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의식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하죠. 근데 만약에 그때 조선 초기에 삼국사와 동의견이 있는 데로 했으면요, 삼국사와 동의견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 명나라에서 가만두지는 않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삼국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감추고 그러니까 에이 삼국사 놔둬도 되겠구나. 근데 저한테까지 와서 이제 들통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든 우리는 반도사관이 조선 말기에 일어난 것이냐 일본인이 만든 것이냐 하는데 반도사관은요 이미 제왕운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사관이. 왜냐? 삼면이 파도로 출렁거리고 북쪽만 대륙에 연해 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 강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승철은 제왕운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첫머리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삼국사와 동의전을 재현해가지고 검증해가지고 표준으로 삼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줄이고 고조선 이전에 있는 이거를 이렇게 당군조선 어떤 줄여버린 거예요. 역사를. 그래 고리까지 정통 개성을 우리는 하고 있느냐. 대한제국을 할 때 원래 고종은 대조선으로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열도에 가서 유학을 갔다 온 신흥 세력들이 일본의 교육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너희 나라에는 사만이 있었고 그 사만의 하나를 따야 된다. 그런데 그건 왜 그렇게 일본인들은 사만에다가 중점을 두게 했냐면 사만으로 해야지만 기준부터 해야지만 일본 역사보다 400년이 늦은 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자꾸 교육을 한 겁니다. 뭐 우리 역사를 우리가 알아서 한 건 아닌데. 왜냐면 사만 자체가 조선팔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남남국
지역에다가 한사분, 삼한, 기자조선, 위만조선 심어버린 것이지. 우리는 유엔제도 5월 지역에서 한반도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지 한반도에서 다 집어넣는 역사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조선이라는 환영과 조선이라는 두 국호 국명을 가지고 벌써 자주성이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이라는 것을 지금 했는데 대한도 역사성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한반도라는 말이 이게 우리 말이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를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거든요. 한반도라는 말이. 그걸 헌법에다 집어넣는 그게 벌써 신흥 세력들이 유권 역사에 대한 관심, 말은 유구한 역사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속이 차야지. 속이 안 차있는데 겉만 배웠지.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할 때 국호의 정통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자주성과 정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보자. 삼국사 59원과 동의전을 5월 유엔제로와 조선파트에 각각 대입하여 재현하고 검증하면 삼국사회가 동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그래서 구리와 고구리, 고리로 이어지는 그 음으로는 소리로서의 정통성을 개성하고 있다. 나무로는 떡잎부터 가장 중심이 되는 순이 바로 정통성인데 정통성을 우리는 구리, 고구리, 고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원나라가 심양왕을 줄 때 이미 정통성을 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역사학자들이나 우리 새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들은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가지는 전통성은 얘기해도 정통성은 얘기 못하거든요. 그 최고의 정통성은 지금 분명히 고구려 후에는 다 고리, 구리를 쓸 수 있습니다. 몽골이도 몸짱을 떼면 고리예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도 고리라고 쓸 수 있습니다. 왜? 고구려 후예니까. 헝가리나 터키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리라는 말을, 구리나 고리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가 정통성을 회복해서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역사 교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와 동의전은 아시아를 경영하던 우리 조상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연구해서 정통성을 살리는 국호도 개정하고 아시아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고 그래서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바탕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처음 국호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해모수 때 국호가 고리입니다. 근데 고리를 주몽이 고구리로 병행하면서 국토 회복을 담으리라고 한다 해서 과거와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그게 정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몽과 같은 그런 훌륭하신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진짜 정통성이 있는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수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호가 개헌을 할 때 정통성을 잊지 않는 방향으로 개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정통성에 대한 얘기를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